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똑같은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거액의 재산을 얻게 되는 상상을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단지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자기 사업도 없으면서 갑자기 2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대 부호 이춘평입니다. 그럼 그의 전설적인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2월 이춘평은 중국 강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1살에 문예병으로 문공단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베이징 영화 제작소의 경비처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혼혈 외모는 베이징 영화 제작소의 소장에게 눈에 띄었고 소장은 그를 한 영화에서 미국 군인 역할로 캐스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그의 코가 너무 높다며 병원에서 코를 갈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평은 이를 모르고 그 간호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이춘평을 불러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젊음을 자랑하며 이춘평은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해고당하고 3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년 후 노동교화 농장에서 의사가 그의 이력을 보고 그가 싸움 때문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게 위장성 궤양이 있다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이징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기쁨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그러니 네 여동생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는 당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춘평은 이를 이해하고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집을 한 채 구해주었고 아버지가 더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이춘평은 침대와 의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은 후 여자친구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때의 이춘평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직업도 구할 수 없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별은 그에게 더 큰 상처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춘평은 그 또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정장을 빌려 입고 매일 자신을 세심하게 꾸며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베이징 호텔 로비에 가서 어떤 외국인이 자신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기를 꿈꾸었습니다. 1978년 어느 날 한 품격 있는 노년의 여성이 다가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잘 통했으며 대화 중 그녀는 자신이 이춘평보다 39살 연상인 미국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춘평과 외모가 매우 비슷하다고 했고 어느 점술가가 그녀가 동양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춘평에게 함께 미국에서 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춘평은 29살의 잘생긴 청년이었고 늙은 여성을 보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 부부와 함께 영국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차에 치여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목발을 짚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노년 여성과의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지만 그녀는 이춘평을 잊지 못하고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춘평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양자이자 연인의 신분으로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이춘평은 그녀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한 호화로운 차들이 열몇 대나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만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춘평은 그녀와 함께한 첫 4년 동안 여성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맞이한 차들조차 여성은 자신이 빌린 차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지출이 반반씩이라며 이춘평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춘평은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중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7, 8개월이 지나서야 그는 여성이 사실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춘평이 자신에게서 돈을 노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춘평은 매일 새벽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일하며 하루에 $50, 약 72,000원을 벌었고 그 후에는 여성을 위해 $30, 약 43,000원을 주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그가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해서 그를 감시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는 점점 마음을 놓았고 이춘평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여성을 돌보며 마사지를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을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를 연인 겸 남편처럼 대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여성이 2번의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춘평은 그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그녀가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한 8년째 그는 그 여성이 할리우드 스타였고 여러 곳에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일 뿐 나는 관심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25년간 그 여성을 돌본 가정부가 암에 걸려 5만 달러, 약 7,220만 원을 빌리려고 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춘평은 가정부가 불쌍해 여성이 자신에게 준 카드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하여 가정부에게 주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알고 화를 내며 이춘평을 바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준 돈을 가정부에게 주었냐고 물었고 이춘평은 물러서지 않고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앞으로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란 걸 알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나중에 2배로 보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 전 떠나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짐을 싸서 바로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습니다. 그 후 여성은 감시국을 통해 그를 찾았고 울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간 후 여성은 진심으로 이춘평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매일 밤 그를 안고 잤는데 이춘평은 자신이 여성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고 싶어하면 그냥 안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춘평을 통해 여성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고 특히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종종 이춘평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춘평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춘평과 헤어지기 싫어서 모든 원망을 그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이춘평은 여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머니, 만약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 물컵에 약을 넣어주세요. 저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성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춘평도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춘평은 여성의 죽음 직전까지 그녀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은혜는 이춘평에게 생명을 걸고 보답할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여성은 임종을 앞두고 67일 전에 이춘평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에게 약 100억 위안의 재산과 피카소 작품 3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점을 상속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춘평의 13년간 진심 어린 동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임종을 맞기 직전 이춘평은 자신의 얼굴을 여인의 얼굴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7시간을 함께 보냈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보며 이춘평은 그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릴게 라고 반복하며 말했고 그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성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4시간 동안 이춘평은 그녀를 아내라고 불러주었고 아마도 이 호칭의 변화가 여성이 그렇게 평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남겨진 거액의 유산에 대해서는 이춘평은 일부만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는 여성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거액의 재산을 손에 쥐고 1991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뒤 첫 번째로 한 일은 20세기 90년대 사람당 연간 수입이 몇천 원에 불과하던 시기에 2천만 위안, 약 39억 원을 들여 롤스로이드 세대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는 빨간색 롤스로이드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중국 내 첫 번째 롤스로이드 컨버터블 스포츠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 차에 매우 고급스럽게 보이는 번호판을 장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부유한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춘평의 호화 자택은 총 면적이 1500평방미터였으며 면적이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다양한 고대 유물과 골동품, 수영장, 헬스장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는 20명의 가정부와 10명의 경호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식주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친척들이 자신이 부자인지 몰라 하는 걸 보고 그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하나 친척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만 위안씩 주는 것이 일상이었고 결국 친척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춘평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매일 그의 집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긴 줄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그들의 가정에 질병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이춘평이 결코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1억 5천만 위안, 약 297억 원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이 일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도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을 바꾸어 각종 자선기관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4,300만 위안, 약 85억 원의 집세 중 95%를 기부했고 하루에 7만 위안, 약 1,386만 원을 기부하며 20년 동안 총 6억 3천만 위안, 약 1,24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100년 자선 1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거액을 준 할리우드 여배우에 대해 이춘평은 언론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가 자신의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1992년과 1993년생인 두 명의 여성은 자발적으로 이춘평에게 시험관 아기를 낳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63살이었던 이춘평은 첫 번째 시험관 아기 시도에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춘평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그들을 교육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게 할 것이며 내 자선 사업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한케이라는 여성은 이춘평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운명은 그에게 큰 장난을 쳤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춘평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케이는 치매에 걸린 그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한케이가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며 모든 재산은 그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춘평의 보디가드가 그를 요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게 만들었으며 그 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가정부와 결혼식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증명서와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춘평의 여동생들이 등장하며 너희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이춘평의 돈은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의 합법적인 상속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 대해 이춘평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매일 밤 누군가가 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들도 모두 의식이 흐릿할 때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100억 자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에서 늙어선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한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오드리 헵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리 마틴이라고 하며 심지어 찰리 채플린의 전 아내 폴의 고다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스터리 수사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